이번에는 리사이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징은 오토 레이아웃이 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텍스트 컬러를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크기의 프레임을 만들고 색깔을 변경을 하고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컬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개의 프레임을 만들고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 Shift A 또는 우측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프레임 4가 오토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은 위아래에 여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여백을 한 10, 여기도 10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아래에 여백이 10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보시면요. 지금 보면 우측에 지금 프레임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픽스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지금 한 크기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Fill Container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이 3개의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이 바로 컨테이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여백을 줘봤어요. 컨테이너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컨테이너는 이 3개의 프레임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들은 픽스드,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색만 한번 선택하시고 필로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다른 요 2개의 오브젝트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녹색만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녹색도 픽스드라고 되어 있다면은 요 2개를 줄였을 때 이 녹색의 크기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녹색만 만약에 fill 컨테이너로 한다면은 지금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의 크기를 꽉 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과 보라색이 줄어들더라도 이 녹색은 이 컨테이너를 꽉 채우겠다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녹색만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만약에 녹색도 픽스드라고 하게 된다면은 픽스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빨간색과 보라색이 줄어들더라도 이 컨테이너의 박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녹색도 같은 크기로 가로 크기는 아까 그대로겠죠? 90, 90 그대로겠죠? 그 상태에서 이 빨간색과 보라색만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녹색을 fill 컨테이너로 하게 되면은 이 2개를 줄이게 됐을 경우 이 녹색이 이 전체 컨테이너의 크기를 꽉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사이징의 기능인데요.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는 픽스드와 fill 컨테이너 2개의 기능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레임 4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프레임 4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그 컨테이너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허그 컨테이너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모양에 따라 컨테이너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픽스드로 되어 있다면은 컨테이너의 크기는 변경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유리한, 만약에 얘가
가로로 더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fixed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간의 묶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hug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에 있는 프레임 4를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fixed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게 되시면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프레임 4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hug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머지 오브젝트를 감싸도록 컨테이너의 크기가 수정됩니다. 그런데 아마 의외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녹색이나 보라색, 빨간색의 박스를 선택을 했을 때는 fixed와 fill이 나왔는데 지금 프레임 밖에 있는 그 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hug와 fixed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와 밖에 있는 컨테이너의 기능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설명에서는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자식, 그리고 밖에 있는 컨테이너를 부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과 자식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fixed와 fill 컨테이너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자식의 부모에서는 hug와 fix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Shift A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프레임 8이 최상위 부모가 됩니다. 최상위 부모는 fixed와 hug 콘텐츠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 하나의 프레임 6만 봤을 때는 안에 있는 콘텐츠가 3개, 요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자식이었고 그 다음에 프레임 6이 부모였잖아요. 그랬을 때 hug와 fixed만 있었는데 지금 프레임 8 같은 경우에도 아래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fix와 hug 콘텐츠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프레임 8 안에 프레임 6과 프레임 7이 있죠. 프레임 6과 프레임 7은 안에 보시면은 hug와 fix, fill 3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프레임 8 있죠? 프레임 8을 만약에 선택하시고 크기를 이렇게 정하신 후에 친구들을 선택하시고 fill 컨테이너로 바꾸게 되면은 위치를 바꿔볼까요? 네, 이 프레임 8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이러한 컨테이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프레임 6과 프레임 7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8이라는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 fill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hug와 fix만 있지만 프레임 8이 생기면서 fill 컨테이너까지 가능하게 됐다라는 그 개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사이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리사이징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모바일 크기를 하나 설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합니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 컬러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흰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네, 위아래 좌우의 여백을 10 정도, 14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는 14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R 값을 한 8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네, 이 버튼의 길이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길이를 늘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 여백을 보면은 지금 크기 차이가 나죠. 저는 35 정도를 띄워놓고
놓고 우측도 이렇게 끝까지 오게 한 후에 마이너스 길이에서 마이너스 35를 하게 되면 양쪽 길이가 맞게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신 후에 이 우측에 보시면 설정이 허그가 아니라 필 컨테이너로 하게 됩니다. 필 컨테이너로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박스가 좌우로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컨테이너를 꽉 차게 텍스트를 쓸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로 가입하기 또는 전화번호로 가입하기 이런 식으로 가입하기. 텍스트가 길어지더라도 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이 박스의 크기가 변하고 좌우의 공간이 이 정도 16, 지금 14, 10 볼까요? 14 정도로 공간을 남겨두고 나는 꽉 채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그대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간격을 한 8로 한번 줘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버튼의 컬러를 보라색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하기.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 버튼과 버튼도 지금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버튼을 선택하시고 두 개의 버튼을 모두 선택하신 후에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늘게 된다. 문의하기 이런 식으로 늘게 돼도 이 정렬에 맞춰서 아래에 버튼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가입하기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 하나를 추가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아이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가입하기로 불러오게 하게 되면은 현재 가입하기에 저희가 텍스트를 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필 옆으로 아이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콘과 가입하기에 공간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필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이 가입하기를 제가 허그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입하기 옆으로 아이콘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입하기와 아이콘의 공간은 옆에서 이렇게 공간을 갭 between 아이템 요 버튼 있죠? 요것을 사용을 해서 요 공간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단에 한번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문의하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가 이 문의하기 좀 얇고 작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하기는 마찬가지로 이 가입하기나 로그인 버튼이 늘어나게 되면은 문의하기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버튼과 문의하기가 오토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토 레이아웃으로 모두 선택을 하시고 Shift L을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가입하기를 예를 들어서 가입하기를 선택을 해서 추가가 되더라도 문의하기는 그대로 같은 위치에 같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들의 위치가 반드시 이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위치해야 된다. 아래 위 세로로 뒀을 때 가운데 위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버튼들을 선택을 하시고 이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운데 세로로 된 센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가 줄어들어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이
배경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가 변경이 되더라도 가운데 센터에 위치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가로도 센터로 위치시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크기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프레임이 아무리 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버튼은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배경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이 버튼의 길이도 길어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배경을 선택하시고 배경도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합니다. 바탕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시고 겉에 있는 요 박스들을 필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버튼들도 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늬하기도 필로 선택을 하시고 나서 배경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배경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